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886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은 겉으로는 빅토리아 시대의 찬란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은 제국시대가 낳은 추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에놀라 홈즈 3편은 홈즈 가문의 막내딸 에놀라를 주인공으로 한 모험 영화이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19세기 말 대영제국이 전 세계에 저지른 지정학적 폭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해 지중해의 심장 몰타, 그리고 험준한 아프가니스탄까지 오늘 역사 정글에서는 제2차 영국 아프간 전쟁의 끔찍한 실체, 몰타 기사단의 비극 등 영화에서 미처 소개하지 않은 깨알 같은 역사적 진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기본 줄기는 아프간의 금을 둘러싼 영국 군부의 비리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시 대영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패권을 두고 벌인 정보전쟁 그레이트 게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878년에서 시작합니다. 부동항을 찾아 남하하던 러시아 제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남하하는 러시아에 의해 인도 식민지가 뚫릴까봐 극도로 위협을 느낀 영국은 아프간 측에 우리 영국 사절단도 무조건 수용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죠. 하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통치자였던 셰르 알리칸이 내정 간섭을 이유로 영국의 요구를 거부하자 대영제국은 이를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영국 아프간 전쟁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40년 전인 1839년 발생한 제1차 영국 아프간 전쟁 당시 그때도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해 꼭두각시 왕인 샤슈자를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분노한 아프간 전사들의 격렬한 게릴라전과 혹독한 추위로 당시 아프간을 철수하던 16,000여 명의 영국군 병력이 단 한 명만 남고 전멸당하는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간은 영국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죠. 다시 2차 영국 아프간 전쟁으로 돌아와서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영국군은 초반에 아프간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아프간을 협박해 간다막 조약이라는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게 합니다. 이 조약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영토 일부를 빼앗긴 것은 물론 국가의 심장인 외교권을 통째로 영국에 넘겨주며 사실상 반식민지인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을사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에 분노한 아프간 전사들은 즉각 대대적인 항쟁을 일으켰고 1880년 마이완드 전투에서 최강 대영제국의 정규 부대를 괴멸시키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마이완드 전투의 참패로 영국 수뇌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됐고 이 험준한 곳에서 계속 무력 지배를 하려다간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겠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영국은 1881년 정규군을 아프간에서 모두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건 결코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군은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국왕 압두르 라만칸을 세운 뒤 무기와 막대한 보조금을 쥐어주는 이른바 대행 통치를 시작한 겁니다. 물리적인 군대는 철수했지만 간다막 조약으로 빼앗은 외교권의 목줄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영국은 러시아를 막겠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며 뒤에서 아프간을 조종했고 아프가니스탄은 전투에서 이기고도 영국의 교활한 외교술에 밀려 1919년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까지 열강들 사이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영화 속 튜크스베리의 아버지와 고위층이 아프간의 금을 빼돌린 시기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전쟁 직후입니다. 또한 셜록 홈즈의 원작 소설을 보면 왓슨 박사는 바로 이 제2차 영국 아프간 전쟁의 마이완드 전투에 군의관으로 참전했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죽을 고비를 넘긴 뒤 런던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영화 속의 시대적 아픔은 원작 셜록 홈즈의 탄생 배경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죠. 이제 에놀라의 결혼식이 열리는 무대 몰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십자군 전쟁 당시 성지 순례객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해 창설된 성 요한 구호기사단이 1530년부터 정착해 250년 넘게 다스리던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1798년 이집트로 원정을 떠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함대가 몰타를 무력으로 침공하면서 시작됩니다. 섬을 점령한 프랑스군은 몰타인들이 수백 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가톨릭 성당들에 난입해 금과 은, 진귀한 예술품들을 싹쓸이하여 나폴레옹의 전쟁 군자금으로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약탈 행위에 열받은 몰타인들은 즉각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프랑스군을 몰아내기 위해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영국의 도움으로 프랑스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하였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프랑스를 쫓아냈으면 영국도 이제 몰타에서 철수하는 게 당연한 순리이겠으나 영국은 몰타에서 철수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1802년
호시탐탐 몰타를 노리던 프랑스와 이미 몰타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이 결국 아미행 조약을 맺게 됩니다. 두 나라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영국은 몰타에서 철수하기로 한 조약이었죠. 하지만 지중해의 군사적 가치에 눈이 먼 영국은 이 철수 약속을 당당히 어겼습니다. 이 배신에 분노한 나폴레옹이 다시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인 나폴레옹 전쟁이 재개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프랑스도 결국 1814년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영국은 그에 맺어진 파리 조약을 핑계로 몰타를 아예 자국 식민지로 병합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우리 역사 속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오버랩되죠. 당시 조선 조정은 자국 농민군을 진압하겠다며 청나라를 끌어들였고 1885년 체결된 텐진조약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일본군까지 자동으로 한반도에 발을 들이밀게 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들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내부 개혁에 실패하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 외세를 끌어들였다가 정작 강대국들의 말도 안 되는 조약에 휘둘려 국권을 통째로 내어주는 악순환, 국경과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망테크의 공식은 이토록 똑같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가 길어지자 몰타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키엘 미치라는 인물이 소속된 반개혁당은 단순한 영화적 설정이 아닌 1880년 몰타에서 실제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몰타를 완전히 영국화하기 위해 개혁 정책을 강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이탈리아어를 쓰고 가톨릭을 믿던 몰타의 국가 시스템을 강제로 영어와 영국식으로 바꾸려 했죠. 이에 대항해 포르투나토 미치라는 실존 인물이 반개혁당을 창립합니다. 이들은 영국의 동화 정책에 맞서 몰타의 고유 문화를 수호하고 몰타인들의 자치권을 요구했습니다. 영화 속 가상 캐릭터 미키엘 미치는 바로 이 몰타 민족주의의 태동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가만 보면 일본이 영국의 못된 짓은 다 따라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같은 섬나라라 그런지 기질도 좀 비슷하고 하는 짓도 좀 비슷합니다. 몰타는 결국 1964년에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립 역시 몰타의 의지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1956년 몰타 내부에서는 차라리 영국으로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투표도 통과되었으나 영국이 거절합니다. 막대한 복지 비용에 가톨릭 국가인 몰타와 개신교 국가인 영국의 종교 차이 등으로 인해 영국이 거절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중해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영국 자체가 경제적으로 거덜이 난 상태라 거절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던 거죠. 결국 몰타는 전 세계적으로 탈식민지와 바람이 불던 1960년대를 기점으로 몰타 독립법을 제정하였고 개털 영국은 이를 수용하여 몰타는 드디어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PC 논란을 역사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인도계 배우가 왓슨을 흑인 여자 배우가 모리아티를 연기한 것에 대해 억지 PC 캐스팅이라는 비판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영 제국의 군대 구조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제2차 영국 아프간 전쟁 당시 영국군 병력의 상당수는 사실 인도에서 징집된 인도인 용병, 세포이들이었습니다. 원작 설정상 왓슨은 이 전쟁의 군의관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런던으로 돌아와 홈즈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실제 역사를 고려하면 원작의 백인 왓슨을 이번 작품에서 인도계 의사로 바꾼 것은 억지스러운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고증과 개연성에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재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계 왓슨이 시대적 개연성을 챙긴 반면 흑인 여성 모리아티에 대해서는 레딧을 비롯한 해외 팬들의 반응이 유독 차가웠습니다. 억압받는 유색인종 여성이 범죄로 권력을 쥐려한다는 동기까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영화에서 정작 유색인종을 탐욕스러운 빌런으로 만들어버리는 서사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홈즈 시리즈에서 가장 매력있는 캐릭터가 셜록 다음으로 모리아티일 텐데 이번 3편에서는 캐스팅이 문제가 아니라 대본이 모리아티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놀라의 철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혼자라는 뜻의 언론이 됩니다. 에놀라는 튜크스베리와의 결혼을 통해 마침내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떠난 신혼여행 코스입니다. 몰타를 시작으로 그리스, 이집트,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메노르카, 그리고 포르투갈로 이어지는 여정이죠. 하지만 이 루트는 결코 낭만적인 허니문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 해군이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징검다리처럼 밟고 올라섰던 제국주의 요새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인도로 향하는 지름길인 수에즈 운하 통제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이어지는 대영 제국의 팽창 루트와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이들의 신혼여행 코스는 화려한 번영의 이름 뒤에 숨겨진 제국주의의 추악한 약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상징적인 여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놀라 홈즈 3편은 소재도 신선하고 약간의 억지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영화적 장치라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서구 열강들의 잔혹한 19세기 팽창주의를 고발하는 재밌는 시대극 영화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정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